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과 사업자 등록을 직접 간단히 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가면 받는 방법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동생 넘버원 최승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가장 먼저 우리 예비 사장님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하려는 사업의 유형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사업 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고, 또 과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면세의 경우에는 병의원 등 의료업, 그리고 농축산, 도소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화면에 제가 면세사업자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 등 학원사업자, 그리고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등 이렇게 정해진 업종만 면세예요. 그래서 이런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과세자예요. 다만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를 나누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처럼 세무사업이 그렇고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즉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간이의 경우에도 매입가액의 0.5%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준비도 미리 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통해서도 집에서도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저는 홈택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했어요. 여기서요,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누르셔가지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 위주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인적사항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서 인적사항 먼저 입력하고 갈게요. 휴대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사업 특성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공동사업인지, 그리고 임대를 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여기 해당 사항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많은 분들이 사업장을 이제 임차해서 쓰시기 때문에 여기 사업장은 타인의 소유인가요에 예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 판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물품 등록해서 파시는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통신 판매 하실 건가요에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 그리고 임대차 여부, 통신 판매, 요것들 위주로 잘 보시고요. 해당하는 사항 선택해서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 입력 나오는데요. 이게 빨간색 별표 있는데만 잘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업일자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니까 지금보다 조금 날짜 앞으로 당겨서 입력하시면 되고, 상호명은 좋은 상호명 잘 만드셔서 기입을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상호하고 개업일자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사업장 임대를 하셨으면 임대한 그 주소지겠죠. 주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소재지를 넣어주셨으면요, 이제 임대차 내역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임대차 내역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입력 수정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임대차 부동산 소재지와 계약일자, 계약기간, 월세, 면적 등을 계약서 보시고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 기입을 해주시고요.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 한번 해주시고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임대차 목록에 지금 하나 등록된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내가 임대차 목록 등록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린 그 사업장의 면적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국세청 업종 코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업종 목록에서 업종 입력 수정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업종 검색에서 제가 서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서적 문구용,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기준이 나오니까요. 보시고 내 업종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밑에 내리시면 확인이 있습니다. 업종 등록을 하시면 이 주업종으로 서적 및 신문, 잡지 뭐 이렇게 업종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제출 서류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인허가 사업 업종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업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업종을 하실 때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업종을 등록하시고 나서 제출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서점을 할 건데 출판업도 같이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출판업을 이제 두 번째 부업종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종 입력 수정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키워드에 출판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여러 가지 이런 업종이 출판 관련돼서 뜨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 서적 출판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업종으로 등록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종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업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이렇게 출판업의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이고 신고필증, 출판사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출 서류가 여기 또 검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종을 추가하신 다음에는 제출 서류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 한번 눌러서 어떤 게 또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밑에 선택사항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출판업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개별 소비세 해당 여부 뭐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넘어가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업종 등록할 때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요 버튼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실 때 가입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가입 여부도 여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사업자 유형 선택은 간이가 유리한데요. 일반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여부, 뭐 포기신고 여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첨부 서류인데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업종 시 그런 필요한 서류들 추가로 이렇게 스캔하시거나 사진 찍으셔가지고 여기 업로드 하셔가지고 다음 누르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은 간단히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자 등록 쉽게 해보셨는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는 건데요. 먼저 사업용 계좌는 있는 계좌 사용하셔도 되고 새롭게 만드셔도 되는데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증명 등록 신청에서요.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에 여기 보시면 사업용 계좌 개설 칸이 있어요. 개설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신청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좌 구분 사업용 계좌 클릭을 해주시고 아마 조회를 눌러보시면 조회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밑에 계좌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용하시려는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눌러주시고 신청만 하시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사업용 카드 등록인데요. 카드 등록도 간단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서요. 이 신용카드 매입 눌러주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눌러주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동의서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넣어주시고 휴대전화 번호 넣어주시고 등록 접수하기 누르시면 카드가 등록이 됩니다. 50개까지 최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요. 내 개인적인 입금 지출과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입금 지출을 구분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꼭 등록하셔서 세무적인 리스크도 관리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창업 감면인데요. 처음 창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추후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창업에 따른 세액 감면 5년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안 돼요. 근데 통신 판매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창업 감면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이제 6조를 보시면 창업 감면 업종이 쭉 나오거든요. 내 업종이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면 확인하시고 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왜 지역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에 따른 세액 감면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여기 청년하고 일반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청년은요, 만 34세 이하를 말해요. 군대를 다녀오시면 그 기간은 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수도권 외,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큰 동그라미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곳들이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을 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바로 여기 말하는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이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아닌 수도권에 대해서는 75%, 이 수도권 밖에, 서울, 경기, 인천 밖에서는 100%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어딘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인데요.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어딘지 나오거든요. 이제 저는 법령에 나온 거 가지고 왔는데 과밀억제권역을 구분을 해놓고 있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정부, 구리 이런 데는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곳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번 볼게요. 인천 중에서도 강화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죠. 이런 곳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전부 과밀억제권역이고 인천 중에서 송도 같은 곳은 또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인천 부평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이니까 저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50%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근처에 송도에서 만약에 개업을 하게 되면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잖아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이기 때문에 75%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인데 옆에 파주는 또 성장관리권역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런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잘 고민하시고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공사를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사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사장님들 대박 나세요. 안녕.